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정적분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저번 시간 이어서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교재 6장 2절에 대응되는 내용이고요. 네, 원통 껍질 방법, cylindrical shell을 활용한 어,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제 2번을 이용해서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 예제 2번이 뭐냐면, 자, 우리 이제 회전을 시키고 싶은 곡선은 y는 3x-x제곱이라는 곡선이에요.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자, y는 3x-x제곱이라는 이 곡선을, 그리고 y는 3x-x제곱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이 파란색 이 부분을 직선 x는 마이너스 c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너무 직선 같지가 않네요. x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자, 이랬을 때 회전체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냐면 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회전시킴으로써 회전체 부피를 구했었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회전시키면 원환이 생기잖아.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빼가지고 어디서부터 0부터 여기 높이가 얼마일까요? 4분의 9인가요? 그죠? 4분의 9까지 여러분 적분을 해주면 됐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 초록색 길이를 결국에 알아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y는 fx라는 이 함수를 x는 gy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 빼가지고 적분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럼 막 루트 나오고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사실 계산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함수가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역함수가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있더라도 계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부피를 계산하는 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초록색 부분을 회전시킨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빨강색 부분을 회전시킨다. 자, 이제 그려드릴게요. 이 빨강색 이 직선, 아까는 가로였잖아요. 네, 이 빨강색 이 세로를 회전시켜서 우리가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근사를 했던 거라면,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긴 이런 직사각형들로 근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 세로로 긴 이 직사각형들로 근사를 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0부터 3까지잖아. 얘를 x0, x1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을 해서 이제 k번째 소구간은 xk-1부터 xk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어떻게 x는 마이너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얻은 회전체들의 부피의 합으로 예, 이 파란색을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근사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건 회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안 예뻐서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그림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이패드로 그리면 약간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강색 이 부분, 이 빨강색 이 원통 껍질이라고 여러분이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통인데 안이 이제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껍질처럼 생겼으니까 영어로는 cylindrical shell. 우리 이제 제목이죠. 6장 2절 제목이 cylindrical shell, volumes using cylindrical shell이잖아요. 네, 원통 껍질의 부피로 이제 근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좋아요. 자, 원통 껍질의 부피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밑면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 파이 xk 제곱에서 작은 원의 넓이 파이 xk-1의 제곱을 뺀 게 되겠고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높이는 뭐 왼쪽 걸 높이로 택하셔도 되고 오른쪽 걸 높이로 택하셔도 되고 사실 아무렇게나 택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f가 연속 함수라면 괜찮나요? 지금 fx는
3x 마이너스 x 제곱인 상황이에요. 자, 이걸로 우리가 이걸로 원통 껍질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전부 다 더해주면 전부 k는 1부터 n까지 전부 더해주면 원통 껍질의 부피 합이 되는 것이고, 얘를 분할을 굉장히 작게 쪼개면 어디로 갈 것이다. 그치? 부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부피를 여러분이 엄밀히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논의, 이게 부피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보다는 지금 정의에 좀 더 가깝긴 한데, 부피가 뭔지 좀 정의를 하기 전에는 이제 이 논의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튼 이게 이제 부피가 될 것이다. 직관적으로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죠. 이제 이 극한을 여러분이 계산을 함으로써 부피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극한 이렇게 취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적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로 바꿀 수가 없고요. 우리가 조금 식을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리미트 노멀 p가 0으로 갈 때, 자, 안쪽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하시면 파이 곱하기 xk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 xk 플러스 xk 마이너스 1 fck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xk-xk-1을 우리가 델타 xk 소구간의 길이잖아요. k번째 소구간의 길이 델타 xk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xk 플러스 xk-를 2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 2를 곱해주는 행위를 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xk를 약간만 오른쪽에 적어 보시고, 자, 이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옮겨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뭐 식의 변형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죠. 자, 2로 나눠주는 행위를 왜 했냐? 2로 나눠주게 되면 이쪽에는 이 값이 xk-1과 xk의 평균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값이 xk-1과 xk 사이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ck를 여러분이 소구간 안에 있는 어떤 함수 값으로 택해도, 그러니까 소구간에 있는 어떤 x 값을 ck로 택하든 간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ck를 만약에 2분의 xk-1 플러스 xk로 잡고 근사를 진행을 했다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 k번째 직사각형의 부피가 2파이 ck fck 델타 xk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잡고 진행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부피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그죠? 0부터 3까지 2파이 x fx dx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근데 제가 큰 원의 넓이를 파이 xk 제곱이라 썼는데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네.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xk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핑크색이 이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x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도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파이 xk-1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인수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여기가 인수분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 빼면은 xk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델타 xk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더하면은 xk 플러스 xk 마이너스 1 플러스 2 나누기 2가 되겠죠. 2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돼.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죄송해요. 여기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델타 xk 이렇게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얘를 ck로 택하는 건 똑같아요.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ck로 택하는 건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네, 여기 fx가 지워졌네요. fck 델타 xk,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ck 자리에 ck 플러스 1이 들어가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주게 되면 2파이 x 플러스 1 fx dx, 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xk라고 했는데 xk가 아니라 xk 플러스 1이니까 이쪽에 있는 이 값이 조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fx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제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2파이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걸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2파이는 끌어내시고 안에 걸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자,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x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중간 거는 3x 제곱.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x 세 마이너스 잠시만 헷갈리네. 3x하고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2x 제곱이 돼야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3x.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적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2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이 되겠네요. 자, 3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자, 27 나누기 3 9, 2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 대입하시면 2분의 27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18은 4분의 72니까 이거 마이너스 4분의 9고요. 자, 4분의 54니까 그죠? 빼주시면 4분의 45죠. 그러니까 2분의 4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피가 되겠어요. 자, 처음에 제가 실수한 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원통 껍질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자, 이쪽에 있는 게 결국 뭐에 대응되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다시 써드릴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y는 3x-x 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x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회전을 시킨 거냐면 이 세로를 회전을 시키는 상황이었죠. 자, 그럼 이 세로를 회전시킬 때 우리가 회전면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회전면을 여러분이 적분한 걸로, 회전면의 넓이를 여러분이 적분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빨강색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환의 넓이를 적분을 했었다면, 이번엔 이 파랑색을 회전시킬 때 나오는 회전면의 넓이를 적분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회전면의 넓이가 어떻게 나오냐. 자, 이쪽에 있는 이 파랑색 x좌표를 x라고 놓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1이죠. 지금 x는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x 플러스 1이 반지름의 길이. 자, 그거에 원의 둘레.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1인 원의 둘레에 뭘 곱하면, 높이 fx를 곱하면 그게 뭐가 돼? 이 원 기둥의 옆넓이가 되게 되죠.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척분해주면, 그럼 우리가 아까랑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죠? 아까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똑같은 식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y는 3x-x 제곱 아래 밑부분을 우리가 직사각형들로 근살하고 그 직사각형들을 회전시켰을 때 얻은 원통 껍질의 부피의 합을 극한취해가지고 부피를 계산한다. 이런 공식,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부분에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회전면, 다시 말하면 원 기둥의 옆넓이를 전부 적분해 준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는 얘기죠. 네, 괜찮으신가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선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자, 부피를 계산할 때는, 자, A부터 B까지 여러분이 이 부피를 계산을 할 때는 2파이 곱하기 shell radius.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계산해 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 shell height을 곱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높이를 곱하면 된다. 얘가 높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기둥의 옆넓이. 네, 이거를 전부 적분해 준 것, 이게 부피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자,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자, 이제 예제 2번 해봤으니까 유제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루트 x라는 곡선과
직선 x는 4 이거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전부 활용해서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회전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 파란색 부분을 회전시킬 수도 있고 이 빨강색 부분을 회전시킬 수도 있죠. 네, 두 가지 방법 전부 가능한데 우리 파란색 부분을 회전시키는 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파란색 부분을 회전시키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회전면이 나오죠. 회전면. 원기둥의 옆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옆면의 넓이를 전부 적분의 중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원기둥의 옆넓이는 어떻게 돼요? 원의 밑면 이제 원의 둘레 2파이 곱하기 지금 이걸 x라고 했을 때 x 이게 이제 원 밑면의 둘레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되냐면 루트 x가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적분해 준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배운 방식으로 부피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적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지금 이게 x 2분의 3승이니까 적분을 해주면 2파이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x의 2분의 5승. 자, 이거를 적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4를 대입하시면 2의 5제곱이니까 32죠. 32에다 4 곱하면 128이죠. 그래서 5분의 128파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지금 유제 2-1에 1번 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란색을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체 부피라면 자, 빨강색을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체 부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큰 거에서 큰 원의 둘레에서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자, 큰 원의 넓이는 16파이죠. 그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검정색으로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네, 이 길이가 지금 4니까 큰 원의 넓이는 16파이예요. 맞죠? 그 다음에 뭔 얘긴지 가시죠? 이걸 회전시키면 이렇게 원이 생기잖아. 이 초록색을 회전시키면 원이 생기잖아요. 원환이 생기잖아. 원환. 그죠? 그럼 큰 원의 넓이는 16파이가 되는 것이고 작은 원의 넓이는 이 빨강색으로 쓸까? 이 빨강색을 회전시켰을 때 빨강색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되니까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x 제곱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우리가 적분을 해줄 때는 y가 이제 가로가 되어서 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x를 우리가 y에 관한 함수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x는 y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y의 4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걸 빼준 것 이거를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y에 관해서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16파이 y 마이너스 5분의 1파이 y의 4제곱인데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돼요. 그래서 32파이 마이너스 5분의 16파이가 되니까 자, 5분의 180 얼마죠? 5분의 160 파이에서 맞죠? 160 마이너스 제가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가 5제곱이죠? 5제곱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32를 빼면 5분의 128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을 돌리든 초록색을 돌리든 똑같다 이 얘기예요. 초록색을 돌리든 파란색을 돌리든 똑같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원주각 방법으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원통 껍질 방법 또는 원주각 방법이라는데 원통 껍질 방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우리가 디스크 메서드라고 하거든요. 원판 방법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두 가지 방법 전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2-1의 2번도 한번 해보죠. 글씨를 조금 더 예쁘게 써볼게요. 자, y는 루트 x가 이렇게 있고 x는 4. 아까랑 똑같은 도형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대요. 자, 이거는 사실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왜냐면은 그냥 높이가 바로바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파랑색을 회전시키면은 우리가 파란색을 회전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지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0부터 4까지니까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파란색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x가 되겠죠. 그거를 지금 이게 가로가 되는 거니까 dx 적분해주면 원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2분의 1 파이 x 제곱이고 4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빼면 8파이. 이게 이제 디스크 메서드를 이용해서 계산한 회전체 부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통 껍질 방법, 실린드컬 쉘 메서드를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쉘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회전을 시키겠다는 얘기냐면 이거를 회전시키겠다 이 얘기죠. 이거 아까는 지금 회전축이 다르니까 아까는 세로였는데 지금은 가로가 된 거예요. 여튼 이거를 이 빨강색을 회전시키는 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실린드리컬 쉘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빨강색을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면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나오니까 이 원기둥의 옆넓이를 여러분이 계산해 줌으로써 얘네들을 다 적분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를 찾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자, 원기둥의 옆넓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옆넓이. 그러면 이제 원주 밑면의 둘레 길이부터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밑면의 둘레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부터 찾아주시면 지금 y가 되잖아. y가 되고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y죠. 거기다가 2파이를 곱해준 게 원의 둘레 길이.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데 높이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죠. 여기서 여기를 뺀 값. 잘 안 보이나요? 초록색에서 핑크색을 뺀 값. 그죠? 네. 자, 초록색의 길이는 얼마냐면 4예요. 그죠? 핑크색의 길이는 얼마냐면 x죠. 핑크색의 길이는 x야.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그죠? 핑크색의 길이는 x가 되겠죠. 그러니까 4-x를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실린드리컬 쉘 메서드를 활용했을 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직사각형들로 여러분이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근사를 하는 거니까 가로의 길이는 이 y의 차이가 돼요. y의 차이. 그래서 여기는 dy가 들어가고 y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x도 y에 대해서 바꿔줘야죠. 그러면 x는 y 제곱이니까 y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거나 이걸 한번 계산을 해서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조금 더 식이 복잡해지긴 했네요. 자, 2파이 끌어내시고 4y-y 세제곱이니까 적분해주면 2y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y 대제곱이 되겠죠. 자,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2파이 곱하기 8 빼기 4니까 8파이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얘를 활용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얘를 활용하는 게 편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 맞춰서 조금 더 편한 거를 택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항상 얘로 계산하는 거나 얘로 계산하는 거나 똑같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식이 달라 보이잖아요. 너무나 식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딱 한눈에 봤을 때 무조건 당연히 똑같아질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그냥 편의상 자 x축, y축 이렇게 있고 y는 fx가 이렇게 감소하게 그려지고 있는 1대1 대응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원투원 correspondence 1대1 대응이고요. 그리고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decreasing. 증가하는 상황도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사실 뭐 1대1 대응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항상 같아지게 되지만 계산하는 값이 그러니까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하나 실린드컬 쉘 메서드를 활용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지만 우리 증명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한 경우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랫부분은 여러분이 회전시켰을 때 우리가 원주각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 실린드리컬 쉘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방법이 똑같아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증명이 그렇게 자명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6장 연습 문제가 아니라 7장 연습 문제로 나와 있어요. 여튼 연습 문제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디스크 메서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제가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한다면 이 파란색 이 부분을 여러분이 회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파란색 부분을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A부터 B까지, 그리고 여기는 C부터 D까지 이렇게 제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한다면 이 파란색 이 길이를 회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yfx의 역함수를 yfx를 여러분이 x는 gy 형태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역함수로 하긴 좀 그렇고요. 그죠? yfx를 x는 gy 형태로 표현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gy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원의 넓이는 파이 gy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작은 원의 넓이 뭐가 될까요? 파이 a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c부터 d까지 적분해주면, y간에서 적분해준 게 디스크 메서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실린드리컬 쉘 메서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린드리컬 쉘 메서드를 활용한다면 이 빨강색을 회전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죠? 빨강색을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의 빨간색 회전시켰을 때 회전면이 생기잖아. 그 회전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주에다가 높이 곱한 거. 원주에다 높이 곱한 거. 즉 여기를 이제 x좌표가 x라고 한다면 2파이 x에서 높이 fx를 곱한 것.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적분해 준 거. 이게 이제 실린드리컬 쉘 메서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지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볼 텐데 증명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요. 한번 해보죠. 자, 뭐 디스크에서 실린더클 쉘 메서드로 갈 수도 있고, 뭐 실린더클 쉘에서 디스크로 갈 수도 있지만, 방향은 뭐 맘대로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값이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튼 자, 우리가 y로 모든 걸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디스크 메서드로 가려면 x를 전부 y에 관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gy라는 식을 좀 활용을 해야겠죠. 자, x는 gy니까 dx를 뭐라 쓸 수 있냐면 g'(y) d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x를 y에 대해서 지금 바꾸고 있으니까 적분 구간도 바뀌겠네요. 자, x가 a일 때 y 값은 d입니다. 그래서 d부터 b일 때는 c니까 c까지, 그죠? 그 다음에 x를 전부 y간에서 바꾸고 있어요. 자, x는 gy니까 2파이 g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x는 뭐가 돼? y가 되죠. y가 되고, 그다음 dx는 g'(y) dy니까 이렇게 바꿔 쓰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c 마이너스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2파이 y의 gy g'(y) dy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살짝 2를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색칠한 부분이 너무 적분하기 좋게 생겼죠. 그죠? 이거 gy 제곱 미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 적분법을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미분하고 얘는 적분하면 되겠네. 그죠? 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적분해 주시면 gy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d부터 c부터 d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얘는 미분해 주시면 파이, 적분한 거 그대로 가면 gy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느냐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gd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파이 곱하기 c 곱하기 gc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파이 곱하기 gy의 제곱 dy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 원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 식이 앞에서
이 식하고 같아지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파이 gy 제곱 마이너스 파이 뭐였어요? a 제곱 dy 이거랑 똑같아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주황색하고 이 주황색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 얘를 이제 정리를 해준 게 얘랑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GD가 얼마냐? 자, 지금 보세요. 자, 여기 GD가 얼마냐면 GD는 Y가 D일 때 X 값이니까 A야, 그지? 그리고 GC는 B예요. 그래서 GD가 A고 GC가 지금 B입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죠? 음,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해서 했을 때 제가 살짝 실수했는데 이게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해서 계산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거 여기 조금 더 있어.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적은 거는 어떤 것만 회전한 거냐면 이것만 회전한 거죠. 아래 회전한 것도 있어요. 아래 회전한 거. 네, 그걸 더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자, 아래 회전한 거는 뭐가 되냐면 파이 곱하기 b제곱 곱하기 c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a제곱 곱하기 c죠. 자, 왜냐면은 이거 원기둥이잖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큰 거를 여러분이 큰 원기둥의 부피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면 되니까 큰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b제곱이 지금 밑면의 넓이 거기 높이 c를 곱해준 거고요.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a제곱 그 다음에 높이 c가 되니까 파이 b제곱 c에서 파이 a제곱 c 빼면 되죠. 이걸 더해 주셔야 돼요. 그게 디스크 메서드에서의 계산값입니다. 여기다가 파이 곱하기 b제곱 c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a제곱 c를 빼주신 거 이걸 더한 게 여기다 더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파이 곱하기 b제곱 c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a제곱 c를 더한 게 얘랑 같아지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정리를 해주었을 때 같은지만 확인하면 끝나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게 됐는데 어, 이것 여러분이 바깥으로 빼버리시면 마이너스 파이 a제곱 d 플러스 파이 a제곱 c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똑같은 게 나오죠.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증명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그러니까 부피를 여러분이 계산해줘서 그냥 핵심은 뭐냐면 전부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부분적분법 취한다. 네, 이게 조금 증명해서 어려운 파트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cylindrical shell 메서드를 활용하는 것이나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하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유제 2-2의 유제 2-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gx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분의 탄젠트 x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x가 0일 때는 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속함수죠. 왜냐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0 플러스로 갈 때든 0으로 갈 때든 여튼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제곱이 0으로 가잖아요. x분의 탄젠트 x가 1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연속함수가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이 모양이 되겠어요. 자, 근데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0에서 출발해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튼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이 회전을 시킬 때 이 도형을 회전을 시킬 때 우리가 디스크 메서드 지금 이걸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 길이는 우리가 얘의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는 못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제 여기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ylindrical shell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여기선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cylindrical shell 메서드를 택한다는 건 이 빨간색 이 길이를 회전을 시키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제 적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빨강색을 회전시켰을 때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x, 높이는 x분의 탄젠트 x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죠? 지금 이게 y는 gx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해 준 것 이게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xx 약분하시고 결국에 우리는 탄젠트 x의 제곱 dx만 어떻게 잘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탄젠트 제곱 x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 이거 적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타면 새까매진다 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시컨트 제곱 x는 적분할 수 있으니까 탄젠트 제곱 x를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고쳐주셔서 네,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x 마이너스 x가 되겠고 4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겠죠. 4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0 대입하시면 0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이가 맞죠?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곱 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돼요. 좋습니다. 유제 2-2번 풀어봤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유제 2-3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4분의 y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그리고 2분의 y제곱 사이에 x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제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얻는 회전체 부피를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림 그리는 거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때 어떻게 그리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먼저 경계부터 그리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두 영역의 이제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왼쪽 이 부등식의 영역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경계부터 그리는 거예요. x는 4분의 y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이것부터 그리는 거죠. 자, 얘는 이제 4분의 y제곱으로 끌어내 주시면 y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0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루트 2에서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데 0에서 접하도록 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너무 그림이 안 예쁘다. 네,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어요. 자, 이게 x는 4분의 y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이야. 괜찮죠? 자, 근데 x가 이거보다 커야 된대요. 자, 커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x가 더 커야 된대. 자, 지금 얘가 x축, 얘가 y축인 것처럼 지금 그려버렸는데 y축, x축을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하게 된다면 자, 돌려서 보세요. 여기가 지금 루트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x는 0, y는 0에서 지금 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y는 0에서 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죠? 자, 지금 x가 얘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 있는 이 점들보다 x좌표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y값은 똑같았을 때 x값은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 영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죠? 이 오른쪽 영역. 이 영역이 x가 4분의 y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보다 큰 영역이에요. 괜찮죠? 물론 경계는 이제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빨강색 점이 정확하게 x가 4분의 y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하고 같아지는 점이니까 이 노란색 부분으로 갔을 때 x값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4분의 y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보다 x가 큰 점들이 되는 겁니다. 노란색이 있는 이 부분이.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황색 부분을 이제 영역 주황색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을 표시를 한 거고 이제 오른쪽 핑크색 부분이 나타내는 이 부등식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경계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x는 2분의 y제곱. 경계를 그려주시면 자 2분의 y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y 4제곱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니까 이렇게 교점이 어딘진 몰라도 생길 거예요. 교점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겨야겠죠.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대칭적으로. 자 좋아요. 이게 이제 x는 2분의 y제곱.
근데 이번에 x가 더 작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핑크색으로 이렇게 왼쪽. x는 2분의 y 제곱보다 네,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주황색도 성립해야 되고 핑크색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결국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공통 범위. 즉 이 파랑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근데 y가 또 0과 이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 부분 중에서도 위쪽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0보다 커야 되니까 y가. 자,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교점의 좌표는 4분의 y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이 2분의 y 제곱하고 같아지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분의 y 4제곱이 y 제곱이 되는 점이니까 y가 0이 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죠. 그 다음에 y 제곱이 4가 되는 거, 즉 y가 2인 거, 그리고 y가 마이너스 2인 거 이렇게 또 세 개가 생기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0부터 2까지라는 이 전제 조건은 정확하게 이 위쪽 파란색 부분만 생각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싹 다 지워버리면 너무 많이 지웠다. 너무 많이 지웠는데요. 아까 너무 많이 지웠는데요. 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위쪽이 파란색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드렸는데요.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을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쉘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르겠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디스크 메서드는. 그죠? 이렇게 자르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죠. y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경우를 좀 나눠야 되니까 디스크 메서드는 조금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디스크 메서드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실린드리컬 쉘 메서드를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서 얘를 회전시키겠다 이거죠.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회전시키게 되면 원 기둥이 나오잖아요. 원 기둥의 넓이를 적분한 걸로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빨강색 이제 빨강색 이 부분을 빨강색 검정색 제가 검정색으로 이치라 이 부분을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면의 둘레 길이는 2파이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 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y 제곱이 더 크잖아요. 2분의 y 제곱에서 더 작은 거 4분의 y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을 뺀값 이게 이제 높이가 되겠죠.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회전면의 넓이를 전부 적분해준 값인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자, 2파이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2분의 y 세제곱 정리를 하고 시작할까? 얘는 어떻게 돼요? y제곱 마이너스 4분의 y 4제곱이죠. y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의 5승 dy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2파이 끌어내주시고 적분을 해주시면 4분의 1 y 4제곱 마이너스 24분의 1 y의 6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2 대입하시면 4, 그 다음에 32, 64죠. 여기다 대입하면 64니까 8로 나눠주면 3분의 8이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3분의 12에서 3분의 8 빼면 3분의 4니까 3분의 8파이가 나온다. 이게 이제 부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Cylindrical Shear Method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예제들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시면 호의 길이 구하기, 곡선의 길이 구하는 챕터가 나오게 됩니다.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새로 설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곡선의 길이는 어떤 것들로 근사를 했었냐면 선분들의 길이의 합으로 근사를 했었어요. 우리 교과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선분들의 길이의 합으로 근사를 하고 그걸 극한 취하게 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의 길이 공식 또는 곡선의 길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로 배우는 개념이 이제 딱 하나 있거든요. arc length function이라는 건데, 네, 그것만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그냥 어, 별거 없어요. 설명을 하긴 하지만 별건 없습니다. 자, 이제 ynfx라는 이 곡선이 이렇게 지금 A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호의 길이 함수는 뭐냐면 A부터 X까지 이 곡선의 길이가 어떤 함수로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A부터 X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제곱 DT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곡선의 길이 공식이었어요. 외우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x 값이 처음에 a일 땐 0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이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곡선의 길이가 증가하는 네, 그런 모양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arc length function이라고 네, 부르게 돼요. 제가 포멀하게 적지 않아도 괜찮죠? 그냥 이렇게만 적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sx라는 arc length function이 되겠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ds dx는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f 프라임 x라는 건 1 플러스 dy dx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괜찮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양변에 dx를 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왼쪽은 뭐가 나오냐면 ds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루트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ds를 루트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 또는 ds의 제곱을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나중에 저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 아니고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분 형식을 정의를 하면 실제로 성립하는 식이 돼요. 식이 성립을 하게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이런 작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런 작업을 꼭 알아야 되냐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예쁘게 정의가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활용하면 뭐 적분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표현들이 전부 같은 걸 얘기한다라는 걸 조금 더 깔끔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표기를 소개를 하는 것뿐입니다.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배우면은 이제 이 논의가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실제로 성립하는 식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DS라는 표기를 뭐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12분의 x의 3승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시점이 1,12분의 13이래요. 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는 호의 길이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a부터 x까지 이렇게 변했을 때 지금 a가 지금 1인 상황이죠. 1부터 x까지 이렇게 변했을 때 길이가 어떻게 나올지 네, 그 길이가 호의 길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루트 1 플러스 얘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거를 x에 관해서 적분해준 거. 근데 지금 x랑 겹치니까 t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t제곱 t제곱 괜찮죠? 네, 이걸 적분해주면 호의 길이 함수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적분한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얘 제곱. 자, 이거 전개하시면요. 16분의 t의 4승 마이너스 제가 네, 괜찮죠? 그리고 16분의 t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t의 4승분의 1이잖아. 여기서 1을 더하시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4분의 t의 제곱 플러스 t 제곱분의 1의 제곱이 나와요. 괜찮죠? 그럼 루트를 없애버리시면 뭐 양수니까 절대값 취할 필요 없이 그대로 나오죠. 4분의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 d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적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12분의 1t의 3승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x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x분의 1 대입하시면 12분의 1 빼기 1이니까 12분의 11이죠. 그래서 플러스 12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호헤일리 함수가 되겠고, 그럼 S4 이제 문제 2번은 1부터 4까지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1부터 4까지 길이는 S4가 되겠죠. S4를 구해주시면 여기다 4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12분의 64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1이 되겠고, 자, 12분의 75에서 12분의 3을 빼는 거니까 12분의 72, 6이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유제 3번은 이제 이 DS라는 표기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9x제곱은 y 곱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할 때 ds제곱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ds제곱은 dx제곱 더하기 dy제곱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dy에 관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dx를 우리가 dy에 관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양변을 미분해 주시면 18x dx는 자, 이거 미분하시면 y-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y-3 괜찮죠? 네, 이거 dy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x 제곱이라고 하는 게 18x분의 y-3으로 끌어내 봅시다. 그럼 y-3 그 다음에 3y-3 이렇게 되나요? 그죠? 네. 이거의 제곱 dy의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조금 과정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걱정돼서 한 번만 중간 과정을 써드릴게요. 조금 걱정돼요. 자, dx가 지금 뭐냐면 18x분의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y-3 곱하기 3y-3이잖아요.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dx 대신에 얘를 넣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여기다가 dy제곱 더해주면 네, 같아지게 되겠죠. 네, 괜찮죠? 자, 약분을 좀 하고 하면 좀 더 좋았겠다. 3을 약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3이 약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9x제곱이 y 곱하기 y-3의 제곱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또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36x제곱이니까 4 곱하기 9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y제곱 y-3의 4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약분하시면 남는 게 뭐냐면 4y의 제곱 y-3의 제곱분의 y-1의 제곱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4y 제곱 y-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그죠? 여기까지 뭐 네. 여기까지 틀린 거 없죠? 다시 제가 이제 계산에 약간 약하기 때문에 혹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받고 y-3 하고 y-3 더하기 2y y-3 여기까지 맞고요. 마이너스 약분해주면 6x 그리고 dx 제곱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6x 제곱이 36x 제곱이니까 여기가 제곱이 아니네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36x 제곱이니까 지금 9x 제곱이 y 곱하기 y-3의 제곱인 거니까 4 곱하기 y-3의 제곱이 됩니다. 지금 제곱할 필요가 없어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4y분의 y-1의 제곱 플러스 4y dy 제곱이 되어가지고 4y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 dy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